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부모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치매 없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95세인데 치매이십니다. 제가요, 이 차이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은요, 운동 열심히 하고 독서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치매 없이 95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95세인데 조금 치매가 심하신 편이에요. 제가요, 두 분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형이 있는 대전에 사시다가 서울에 와서 사시고 싶다 그래서 저희 명지대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거기에 계시고, 저는 마침 제 아이들이 전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저는 주중에는 살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저희 집인 여주로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뭐 이걸 제가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동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인들의 삶을 잘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살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랑 함께 살 때 룰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루틴 안에서만 엄마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매일 아침 반드시, 아침은 무조건 반드시 같이 먹는다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때 나와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먼 곳에 가서 약간의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영덕 대게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대게철이 되면 대게 축제 때 영덕에 매년 모시고 간다든지, 요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패턴을 아니까 더 이상은 요구를 안 하시게 돼요. 주변에서는 저를 효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방법 여러분들도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에 좋다는 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퍼즐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학습도 하고 독서도 하고 수학 문제 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핵심 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신체 활동, 당연히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걷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거는 그냥 몸만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 아니야. 신체 활동이라는 건 두뇌 활동이랑 계속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신체 활동은 치매를 완화시켜주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적어도 치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당연히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게 핵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한 것이고요. 당연히 식생활, 식습관, 이걸 엄청 강조하죠. 과다한 포화지방을 섭취한다든지 당분을 섭취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채소, 과일, 물고기, 견과류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얘 가지고 치매 잘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 잘 하셨거든요. 자, 마지막 사회적 활동 얘기를 하죠. 가족이나 친구들, 또 사회적 연결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중요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 하는데, 그런데 요것도 포인트를 딱 집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치매에 잘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 운동을 한다든지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든지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깜짝 놀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퍼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지금 다이아몬드 게임도 엄청 잘하세요. 제가 가끔 해드리는데 저를 항상 이기십니다. 화투 엄청 자주 치시고요. 책을 거의 매일 읽으세요. 9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수영을 한 30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오히려 몸이 좀 약했고 60이 거의 다 돼서 수영을 시작하셔서 87인가 88인가까지 수영을 하셨거든요. 대단하시죠. 걷기를 또 엄청 좋아하세요.
아버지 계실 때 두 분이 같이 걸어서 명지대 앞이니까 거기서 쪼로록 내려가면 홍제천이거든요. 홍제천을 쭉 매일 걸으셨어요. 걷기 많이 하셨죠. 식단 관리,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똘똘하신 분이라서 엄청 식단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휴식과 수면 물론 충분히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저녁형이시래 가지고요. 한 11시, 12시까지 노인인데도 안 자고 계시다가 주무시면 보통 9시 정도까지 푹 주무세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치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치매 환자로 살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랑 좀 많이 달랐어요. 화투 같은 거 일체 치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라면을 엄청 좋아하셔서 엄마만 안 계시면 혼자 라면 끓여서 드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보다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굉장히 근면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치매에 좋다고 얘기하는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고를 해보면.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육계통에 계셨는데요. 원래는 못할 일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로 월급 받는 일을 74세 정도까지 하셨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전에 사실 때도 계속 서예 강사를 하셨어요. 왜? 동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런 강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심히 찾아가셔서 프로필을 내시고 자기를 어필해서 서예 강사로 임명을 받아서 서예 강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동호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서예 동호회의 회장님으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새벽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자 교실을 여세요. 아파트에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사무소장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자를 배우고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사시니까 아버지는 95세에 돌아가실 때도 서예동호회의 회장님이셨고 난가자동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다양한 일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병원에서 3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요양병원에 그동안 가르쳤던 사람들, 그동안 만났던 동호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손님들이 그 치매병원에 계속 들리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치매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 실제로 치매를 막기 위한 치밀한 노력은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일에 몰두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일단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오랫동안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바깥의 일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사만 해오신 거예요. 그것이 저는 여성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건 일이 없으신 거거든요. 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치매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는 1. 운동, 낮잠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놀이를 해, 화투를 친다든지 다이아몬드 게임을 한다든지 되게 머리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뇌의 활동과 일을 할 때 뇌의 활동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당연히 종합적인 그런 뇌 활동일 뿐만 아니라 몸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복합 뇌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다이아몬드 게임을 하고 뭐 화투를 치고 이것보다는 뇌 활동의 수준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40대부터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데 우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이제 퇴임을 했어요. 동종의 일을 여러분들이 쭉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을 끝내고도 내 스스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게 사실은 꿈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40대부터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요. 그 다음에 역시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이 엄청 중요하긴 한데 일보다는 저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걷기는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쇠약해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뭐 어찌 보면 죽음의 고통도 훨씬 없으셨고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걷기도 되게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40분 이상, 여러분들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반드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낮잠이에요. 몸과 뇌의 피로도는요, 우리가 숙면을 하면 쭉 풀립니다. 그런데 오전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때 피로도를 중간에 한번 쉬어주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낮잠을 거의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낮잠을 잔 그 다음날 아침 훨씬 몸의 피로도가 줍니다. 그래서요, 낮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낮 시간에 집중을 지속하고 있고 뇌에 무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간에 15분씩 쉬기를 엄청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통해서 한번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밤에 자는 것을 보완함과 동시에 우리의 오후의 뇌를 준비해주는 그런 의미까지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몸과 뇌를 너무 많이 쓰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 꼭 도움이 될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뇌와 몸을 쓸 수 있는 일을 지속함과 동시에 중간중간 이 뇌와 몸을 쉬어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을 활성화시켜준 상태에서 우리가 물론 숙면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낮에도 중간에 한 번씩 낮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뇌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매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저의 관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평상시에 엄청 강조하는 나다운 인생을 찾자라는 것과 딱 맞아떨어져요. 나다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노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다운 일을 찾아서 쉼과 일을 리드미컬하게 잘 운영하면서 운동하고 낮잠 30분씩 자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확 낮추면서 마지막 시간을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영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치매와 관련된 말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